시민사회 살까 말까의 시민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현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공급도 없고요, 아파트 청약을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다세대 빌라 가격은 아파트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명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는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분양받는 데에서는 분명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렵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옥석 가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무조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한 현장입니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자금 출처 계획서도 필요 없고, 주택수에도 관계없는, 또 입지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매가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 현장에 대한 부분 제가 뒷광고를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층 부분이 당첨돼서 혹시 내게 파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요, 19층서부터 오피스텔이 시작을 합니다. 최고 29층까지 총 10개 층이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저층부가 당첨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입지는 어떠냐? 이 친구는 경기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과천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1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경쟁률을 보게 되면 입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GTX 신호선이라든지 아니면 위례 과천선이 개통됐었을 경우에는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도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입지는 없죠. 그런 역세권에 이 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도면을 한번 보시죠.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포베이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교는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주변 일대에 같은 실평수 동일평형대의 25평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준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25평 거래가가 14억에서 15억 원대고, 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입주를 안 한 아파트의 분양권의 거래는요, 25평 기준에 19억입니다. 물론 우리 이 상품이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그닥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소규모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 못 누리겠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장은요, 전국에, 그래요, 전 세계에 89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89명만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또 전매가 자유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청약홈에 1,000만 원 예치금만 넣으시게 되면 청약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탈락을 했다라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틀 후면 내 통장에 다시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되게 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초기에 당첨될 확률, 그래요, 당첨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청약률이 한 1324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또
일반 세대 같은 경우에, 일반 호실이죠. 일반 호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프리미엄이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아마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기에 못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팔려고 했더니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약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때까지 있는 청약이라든지 모든 부동산 규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계약 포기하시게 되면 그 1,000만 원 원금도 다시 돌려줍니다. 끝내주죠. 자, 그러면요. 이거를 처음에 못 팔고 나중에 파실 분들, 그렇습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입주되기 전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파셔도 상관없어요. 또 그냥 입주하시려고 하는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비주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과열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규제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청약을 넣으셔서 많으신 분들이 돈을 번 다음에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사에 살까 말까? 이번 현장은요, 넣을까 말까? 저 심의사는요, 넣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